안녕하세요. 박예호 논술의 박소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485명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비교적 조금 많이 뽑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도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 중에 약 10%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시험 일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꽤 조금 넉넉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편차는 있지만 역시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영대학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뽑고 있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경쟁률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2021학년도 실제 경쟁률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0학년도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경쟁률이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 말은 실제 응시한 학생들 또한 경쟁률이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약 7%포인트 정도 내외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경쟁률보다는 좀 더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문과대학인데요. 문과대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뽑는 학과들이 좀 있는 반면 다른 학과와 좀 비슷하게 뽑는 학과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 경쟁률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대학이라던가 다른 대학에 비해는 약간 조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전형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논술이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과가 30%이긴 하지만 논술 전형의 논술 점수의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석차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6등급까지 보시면 지금 시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300점 만점이다 라고 한다면 100점이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등급이 300점 만점이겠죠. 예, 그러면 6등급은 몇 점일까요? 네, 6등급 같은 경우는 환산하게 되면 284점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16점입니다. 네. 그럼 이 16점이 실제 전체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자, 논술 점수로 바꿔볼게요. 논술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3.5점입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에서 나는 16점을 깎이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 점수로 봤을 때 논술 점수의 3.5점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정리해드리면 논술에서의 1점을 확보하시게 되면 사실상 교과에서 4.5점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에는 6등급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술로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검정고시 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내가 수능을 본 지 좀 오래됐다. 예, 졸업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 약 6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분들은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가 되고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사실 논술 점수 많이 받게 되면은 높은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술고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시험 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이후 약간 넉넉한 시간이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시험 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2시간 동안 2문제를 푸는 유형이고요. 자, 이때는 국어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며 교과서 외에도 약간 교과서 관련된 주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시문이라던가 혹은 자료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통합 논술형이긴 한데 특히나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보통 3개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단은 문항 1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자료가 없어요. 오로지 제시문 분석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장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뭔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저희가 주장형 할 때 매트리스 공식은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으로 구성을 하거나 혹은 주장, 이유, 나에 대한 반론 혹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재반박, 그 다음에 마무리 재주장으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주의 반제제 공식을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 가보실까요? 자, 주장을 정당화하라. 무슨 말이지? 뒤에 봤더니 반론을 제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앞서서 반론 이전에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 반론 마지막에 재반박이라고 해서 주의 반제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문장에서 주장 1, 2 중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주장을 밝히시고 왜 그런지 이유 정당화하시고 그 다음에 반론, 재반박, 마지막 재주장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2에서는 앞서 강조해드렸던 자료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료가 지금 되게 많죠. 그런데 약간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약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문제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선택했던 입장이 둘 중 하나였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한다면 A와 B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특성들이 조금 분류가 가능하다.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조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실까요? 두 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가 그러면 4개의 정책 안 중에 내가 일단은 두 개씩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나의 입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를 하나 더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공기차대하고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류를 한다라는 거는 두 개가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정책 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공통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A 같은 경우에도 A, B, B 같은 경우에는 C, D라고 총 4개를 분류하셨다라면 또 2개니까 역시나 차이점, 뭔가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하셔서 내가 왜 특히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자료는 항상 쟁점을 먼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자료의 제목을 좀 보시면 그 연구 목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 파악하시면 대체적으로 자료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이한 점이 뭔가 발견된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최소값이라던가 최대값과 같은 극단값 혹은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라고 하신다면 이것까지 언급하셔서 해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주장형을 묻고 있기도 하고 자료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